안녕하세요. 이 수요일엔 바다 톡톡에 초대를 받은 한동해산업연구원 김용환입니다. 전 해양심층수의 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거로부터 이 많은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나 그리고 천연가스 등 이런 모든 자원들은 공업화나 또 공업화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자원들로 많이 우리가 인용이 됐었는데, 이 최근에는 이 재생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런 태양광이나 물, 그리고 바람, 그리고 담수 등 이런 해양심층수 자원들은 미래의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해양심층수의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자원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해양심층수 자원은 매우 청정합니다. 그러면서 안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심이 깊은 곳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온도가 낮은 그런 저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나 또 용존하고 있는 그런 이 미네랄의 성분들이 많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에서 본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다는 우리 지구에 있어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구상의 이 물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물의 분포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지하수는 우리가 하천과 호수 등을 이루고, 또 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바다에 모인 이 해수는 또 정발과 이렇게 정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육상으로 이동이 되고, 또 강수를 이룩하는 그런 많은 그런 수자원의 그런 순환을 이룩하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물의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97% 이상이 바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상 빙하에 한 1.9%가 물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의 한 0.5%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층수, 이 강과 호수의 한 0.02%를 가지고 있고, 대기의 한 0.001%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뾰족한 부분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잖아요. 이 8,000m 이상이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이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푸른 깊은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마리아나 트렌치인데요. 10,000m가 넘지요. 이렇게 해양의 심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주 넓고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닷물은 그런데 짭니다. 왜 짤까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여러분들 바닷물에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이지요. 그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첨분율이라고 퍼밀로 나타내는데 PSU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Practically Salinity Unit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염분은 그 세계 해양의 염분은 곳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평균 34에서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수 1kg에 약 한 35g의 염류 물질이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같은 뜻인데 바닷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Na와 그리고 Cl,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는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트륨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에 또 보면 우리 설페이트 이온이나 칼슘, 그리고 포타슘,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등들이 각각 구성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수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바닷물 1kg 속에 실질적으로 물은 한 965 지금 우리가 그램을 갖고 있고 아주 작은 양이지요. 그 기타 성분들 염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34.4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파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염소가 한 18.9g 그리고 나트륨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이 칼슘, 칼륨 그리고 우리가 바이카본 탄산 이온이라든가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항산 이온들을 구성하고 있지요. 이 염분은 실제로 염이 녹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을 하거나 이 졸여주면 염분은 그 속에 들어있는 35%에 해당되는 염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탄산칼슘이 석출이 되고 또 농축을 하면 항산칼슘이 농축이 됩니다. 석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농축을 하면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농축을 하는 가운데 이 포타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염들이 석출되게 됩니다. 염류는 여러분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많이 보셨지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류를 나타내는 구성성분 분포로 우리가 여기서 빗물을 그리고 바닷물, 강물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우수를 구성한 이 빗물은 총용존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이 TDS, Total Dissolved Solid라고 하는데요. 총용존 고형물이 빗물은 7.1mg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바닷물 같은 경우는 우측에 지금 있습니다. 34,400mg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강물은 TDS 농도가 한 120 정도에 해당되는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이런 담수, 우수 그리고 지하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총용존 고용물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요 구성 원소 중에 그중에서 이 소디움과 클로라디온이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해양심층수입니다. 이 해양심층수가 어느 정도의 그러면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천수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심층수 원수와 그리고 우리가 하천수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마그네슘의 농도가 해양심층수 원수와 하천수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1300ppm과 그리고 25ppm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칼슘의 농도가 이 해양심층수 원수에서는 450ppm 그리고 하천수에서는 79mg/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농도가 1800ppm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천수에서는 6mg/L밖에 나타내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포타슘 농도가 이 해양심층수에서는 414 그리고 미네랄 워터에서 하천수에서는 1ppm에 해당되는 농도로 크게 그 성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그 정의 데피니션을 하자면 태양광이 비치지 않는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200m 이하에 해당되는 청정한 고미네랄에 해당되는 해양심층수를 우리는 해양심층수로 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해양심층수를 이와 같은 4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청정하고 그러면서 수질이 안정돼 있고 또한 영양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수온이 매우 낮은 저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숙성이 돼 있는 그런 수질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익히 많은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해양심청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닷물이 순환을 하고 있는 이런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청수는 그린란드에서부터 아주 비중이 높은 물이 하강을 해서 이 베데레를 지나서 태평양을 통해서 다시 이 온수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벨트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표청수와 이 심청수의 이 순환 과정 그리고 또 중요한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물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심청수는 저온, 즉 순이 아주 낮지요. 실질적으로 샘플링을 해보면 2도씨 이하에 해당되는 아주 온도가 낮은 그런 수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성이 높지요. 중간 그래프입니다. 질산염이라고 지금 나타냈습니다. 표청수와 심청수의 그 영양 농도는 마이크로몰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차이가 있는 것을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청정성에 대해서도 이 우리가 이 세균수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해본 결과 이 표청과 심청수에 있어서 심청수는 거의 균이 없는 그리고 대장균과 균이 거의 없는 청정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청수는 좀 복잡한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성 과정이 이 표청과 심청이 그 용성과 그리고 또 이리 확산 그리고 침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양심청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안정된 심청에 존재하는 해양심청수는 청정하면서 그러면서 영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하면서 저수온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심청수는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심청수가 실질적으로 발전한 계기를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크 달손발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이게 오른쪽에 보면 오텍이라고 하는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해양심청수를 개발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심청수와 온도차 발전과의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30년도 아주 큰 지금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파이프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길게 해양에 지금 그 치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파이프가 늘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양심청수는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지금 그 해양심청수의 개발과 또 산업적 적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적으로 이 딸기나 토마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양식 그리고 또 왼쪽 밑에 보면 하와이입니다만은 이 해양심청수를 이용해서 스피루리나나 크로렐라를 배양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알즈가 배양 성장을 하는데 해양심청수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 이 배양 성장을 하는데 매우 적절하고 영양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표청수나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이 표청수를 이용했을 때와 아주 차별성이 있고 성장률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해양심청수는 치수를 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해서 다단적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청수는 치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토양에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정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냉방이나 냉장에도 활용을 하면서 또한 농업에 또 활용을 해서 우리 채소도 가꾸고 그러면서 또 해초 양식도 하면서
또한 방류를 할 때는 필터를 통해서 아주 청정하게 다시 방류를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은 인테이크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향심청수는 이 대만에서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만 동부의 화련시에서도 개발이 되어서 이 많은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산 양식과 그리고 또 건강 관련해서 한 1,000톤 정도를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이 화련시에서 개발했던 이곳은 그 대만 비료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된 그런 그 심청수 이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매우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심청수에 아주 많은 산업적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깝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북해도 지방 아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오스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 토야마를 내려서 또 동경 지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저 밑에 시코쿠 지방까지 와서 우리가 또 가고시마를 거쳐 갖고 오키나와까지 아주 다양하게 해양심청수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영과 민영 개발을 많이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심청수는 판매 단가를 한번 살짝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본말로 적혀 있습니다만 토야마에서 해양심청수가 개발된 원수와 그 탈염수라고 하면 우리가 담수화를 했다는 얘기겠지요.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원수와 탈염수의 그 판매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 톤당 9,000에서 또 탈염수의 가격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니우젠이라고 하는 해양심청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미우라 이런 것들이 원수와 해수 담수화를 했을 때 해수 담수화를 해서 탈염수를 만들 경우에 가격의 비교는 일정 차이가 있습니다. 담수화 공정을 거쳤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또 세루가와 그리고 무로또 오키나와에서도 해양심청수 판매 단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해양심청수의 그 산업적 개발이 매우 특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해도 지방은 그 해양심청수가 수산 가공과 청정 항만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야마는 해양심청수 관련해서 의료 사업에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동경지방은 해양심청수 관련해서 관광이나 수족관 등의 디지회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청수 관련해서 식품이나 화장품이 고치현에서도 무로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해양심청수 관련해서 농업이나 수산이 우리가 그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구미지마까지 그렇게 지역이 특성화돼서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고치현의 개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청수가 치수가 되면 아주 다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치수가 돼서 이것은 심청수 시설을 통해 가지고 아쿠아팜을 이용하고 또한 수산 연구를 하고 또 학습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까지 또한 일본은 특히나 발전되어 있는데 이 타라수 테라피, 이 치료에 우리나라도 해양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산업적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동서남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듯이 타라수 테라피나 이런 치료 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타라수 테라피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개발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고 아주 산업적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지금 그림은 이 해양심청수를 이용해서 특히나 소금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천일염을 만들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토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그 제재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양심청수를 이용해서 정제소금을 만들거나 또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심청수 연구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류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해수 담수화 등을 이용해서 먹는물 해양심청수 개발까지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일본은 매우 많은 종의 해양심청수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류뿐만 아니라 음료 그리고 우리가 생활용품 그리고 식생활품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적 가치가 높은 부분까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체형 같은 경우는
이 기업과 그리고 매출의 비교를 보면 2000년도 초에 해양심층수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 고치현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매우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체가 개발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적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양심층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을 활용한 부분인데 이 타라소테라피, 인체에 대한 효과가 매우 높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미네랄들은 해양심층수 속에 미네랄로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해양심층수 원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호흡기나 그리고 피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혈액의 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었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좋고 그리고 또 테라피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딥시 테라피나 또 이런 호텔에서도 유토커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치수가 되면 이것은 먹는 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관광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활용도 됩니다. 또 치수가 된 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양식 그리고 또 연구 또 화장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 해양심층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이 오키나와 해안의 해양심층수 개발 광경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매우 아주 이 복합 다단적으로 물이 치수가 돼서 활용되는 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양식이나 농업 그리고 또 이 화장품 산업에 그리고 에너지 오텍 개발에 오키나와는 대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해양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복을 양식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새우 우려를 양식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표층수나 일반수를 활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해양심층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산업적 효과가 매우 높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또한 농업적으로도 이용이 되었을 때 이 대저구와 비교해 봤을 경우 그 성장률 그리고 숙성의 어떤 반응 비교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접란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그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심층수의 관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준해서 그 수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m 이하에 해당되는 해양심층수는 온도가 3도씨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염분은 33.8에서 34.2 퍼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네랄의 농도, 즉 기본 원소 농도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27.8대 3.3대 1.1에 일의 일정 성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용 오차가 10% 미만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는 아주 그 일정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양 염류가 표층수에 비해서 좋고 그리고 유해 영양 물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한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 해양심층수를 개발한 생수 시장을 보면 2000년도 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그런 비율 속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해양심층수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안정적인 그런 개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먹는 물 시장에 부족한 물 부족 시장에 해양심층수 분야가 높은 부분으로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심층수가 강원도에 6개의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상북도에 3개의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시는 그림에 고성군과 속초 그리고 양양 그리고 동해 3측에 그 해양심층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수산과 등등의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은 먹는 물뿐만 아니라 축양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자, 그리고 국내 해양심층수가 우리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울릉군에도 3개의 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양심층수가 아주 균형적으로 네트워킹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 우리 경상북도 울진군에 경부해양과학단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영덕에 의류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사료 연구센터가 있고 또 포스텍과 그리고 포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가 특성화하는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심층수는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는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해양심층수의 산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지역의 그 해양심층수는 고성군부터 삼척까지 특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와 그리고 축양 그리고 이 관광 그리고 레저 또한 식품 그리고 농업과 관광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특화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경북과 특히나 울릉도 근역은 육상형 개발과 해상형 개발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전망의 중심축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산업은 이 강원근역부터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특히나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해나 남해도 개발에 우리 의지를 볼 수 있겠지만 수질의 특성상 이 청정한 우리 동해가 그 수질 특성이 아주 높은 곳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 적정한 수심에서 치수가 되고 유효이용을 위한 그런 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이 한동이 지역에서 특히나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한 그런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심층수는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 것처럼 해양심층수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농업적으로 식품에 건강식품에 그러면서 또한 의학적으로 그리고 농업적으로 양식에 그리고 의학 또한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적용을 해보았을 때 매우 효과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 해양심층수 수자원을 활용한 이런 응용 분야에 많은 눈을 뜨고 개발에 의지를 보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해양심층수는 특히나 강원근역은 융복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센터가 있고 또 특히 여기 나타내 있는 그림처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과학관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이런 헬스케어 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그리고 또 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이런 해조숲을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한 수산산업 그리고 농축산산업에까지 다양하게 산업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러스터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미래라고 하는 그 명은 본 연구기관의 명입니다. 한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 해양심층수 치수계획을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3개 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현포나 태하나 저동 지역의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 해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포는 먹는물 해양심층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태하도 먹는물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 해양심층수 개발 지역은 울릉도의 대표 산물인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 채취를 해서 오징어를 할복을 하고 이 세척을 할 때 표청수보다는 해양심청수를 활용해서 청정한 세척을 하는데 세척수로 활용을 합니다. 해양심청수 샘플링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첫대바위, 송곳바위가 보이는 이런 현포, 그리고 또 저동이나 또 사동, 그리고 우리가 도동, 우리가 선착장을 볼 수 있는 그림을 드론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장면입니다. 조사선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샘플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울릉도인 경우는 가장 깊은 수심이 1500m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700m, 그리고 또 그 다음은 400m에 해당되는 수심을 갖고 있는 해양심청수 치수해역에 대한 안전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질 검사 기관에서는 매년 4분기에 걸쳐 갖고 수질 샘플링 및 그리고 수질 관리,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영양염이나 그리고 주요 원소뿐만 아니라 유해 영양물질,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련된 분야까지 안정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샘플링 장비입니다. 이 니스킨 채수기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수심에 이 샘플을 넣어서 깊은 수심에 있는 수질을 그대로 샘플링을 통해서 육상까지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밑에 그림은 우리 니스킨 채수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CTD라고 합니다. 이게 수온연분 자동 분석기인데 채수기에 장착이 돼서 수심이 깊은 곳까지 하강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아주 그 섹터가 작게 그렇게 나누어서 측정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아주 고가의 장비이면서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수온이나 염분, 그러면서 pH, 용존산소, 그리고 또 세리니티, 그러면서 클로로필, 또 탁도, 이름, 또 수심까지 아주 정교하게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샘플링된 샘플은 육상으로 빠른 시간에 옮겨집니다. 그러면 연구실에서 보시는 장비와 같이 영양염 분석기나 또한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 강도계라고 해서 IC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등 이런 기기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영양염 분석이나 또한 주요 원소뿐만 아니라 유해 영양 물질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샘플링 장비는 채수기가 보시는 바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수질 데이터가 덱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수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CTD 장비가 지금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장비는 우리가 샘플러 장비에 같이 장착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해양심청수가 농업적으로 활용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 증빙을 보이기 위해서 해양심청수를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심청수를 이용해서 정식을 시켜보니 30일 이후에 이 미나리 성장률은 일반 수압, 지하수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미나리는 우리 경북 청도에 있는 한제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우리 경북 울진에 있는 사계 미나리를 비교를 해봤는데 매우 높은 그런 성장률이 해양심청수를 활용했을 때 그 성장률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싹 채소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해양심청수 재배로 했을 때 사실 현저한 그런 변화는 보이는 그런 결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0일 정도 성장률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에 일정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심청수는 청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북해도 홋카이도입니다. 라오스의 라오스 항인데 이 연어를 이제 잡아오면 이 연어를 세척을 하고 하는데 해양심청수를 이용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에너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을 하고 있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응축기가 보이고 정발기가 보입니다. 이게서 발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대표적인 실증 시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성의 해양심층수 센터에서 이 오택 개발에 대해서 일정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의 구미지마의 이 오택 실증 장치입니다. 그 발전 이용 실증 시설을 한번 관람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규모와 그리고 또 해양심층수 오키나와 구미지마에서 치수가 돼서 활용이 되는 면들을 보고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양심층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러면 치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겠지요. 해양심층수는 매우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의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공공사가 필요로 하고 그 파이프를 융착을 하고 그러면서 매우 깊은 수심에 이 치수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시공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한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아마 이런 사진들을 보실 겁니다. 이 치수관 시공법에 관련된 겁니다. 이 그랩 준설선이 들어가고 또 세함선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패브릭 매트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갈로렌치를 해서 거기에 매설을 하고 또한 패브릭 매트로서 방호를 하는 시설들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매우 깊은 수심의 해양심층수 치수관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작업을 통해서 해양심층수가 치수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시설도 치수관의 시공공사 장면입니다. 우리 해양심층수 학회에서 공개를 하는 사진으로 해양심층 치수관의 그 공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이프가 그 치수 시설까지 이렇게 늘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는 뭐니 해도 그 유용자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주요 원소에 해당되는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미네랄은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대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이런 그 호르몬이나 또 우리 비타민의 그런 활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 그리고 생리 활성 등 생체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런 그 미네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네랄로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향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심층수는 특히나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의료나 이런 해양 관광 및 타라소테라피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는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육상권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타라소테라피 시설뿐만 아니라 좀 더 관광과 또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리라고 그렇게 고려가 됩니다. 여기는 그 일본의 DH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해양심층수 리조트가 있고 그 스파 시설 및 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해양심층수를 활용을 해서 해조류인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레이프라고 합니다. 바다포도 있지요. 우미부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다포도가 대만이나 그리고 또 그 일본 오키나와나
그리고 또 그 구매지마 지역에 가면 이 바다포도를 많이 그 배양을 하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게 식단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그 음식의 소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현재는 이 바다포도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매우 좋은 또 그 건강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바다포도 이 부분이 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이런 바다포도 시그레이프의 산업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호의 개방과 또 그 연구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는 보시는 그림처럼 제가 특성 중에 매우 저온성, 온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3도씨 이하에 해당되는 수질 특성을 가져야 우리는 적합한 수질로 판단합니다. 대체적으로 해양심층수는 2도씨 이하의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상으로 치수가 됐을 때 수온이 그 밀도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저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지금 그 가리비나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킹크랩입니다. 이런 킹크랩이나 가리비 등에 축양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 가치가 매우 높게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연구개발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한동해 지역에는 예전부터 토요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천일염 육성 개발에 준해서 우리 서해안의 이 소금 개발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안에서는 이런 토염의 개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나 토염 같은 경우는 연판을 갯벌이 없는 그런 동해안에서는 연판을 만들고 그 연판 위에 마사토를 뿌리고 그 위에 이 해양심층수를 뿌려서 흡착과 농축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금입니다. 매우 맛있고 그리고 아주 그 중금속에 노출이 없는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이런 천연 소금의 개발도 산업적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속에 특히나 해수 속에 넓게 말씀을 드리자면 용존 자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자원 활용에 있어서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튬은 1톤당 한 0.17g이 용존되어 있다고 각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이런 용존 자원들이 활용이 돼서 향후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심층수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이 마이크로알게의 성장에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마이크로알게를 스피루리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양 현장 사진을 지금 나타낸 것인데 이와 같이 그 미세조류를 배양하는데 해양심층수가 활용이 되었을 때 높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해양심층수가 미세조류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